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4세대 카니발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차량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 카니발의 경쟁 모델이 사실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뭐 수입차 가운데 뭐 혼다 오디세이도 있었고, 뭐 도요타에서 시에나 같은 이 미니밴 출시를 하기도 했었지만 뭐 이렇게 판매가 상당히 미미했고 카니발의 독주를 막기엔 정말 미약했던 이 결과물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 세대를 거듭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1세대 카니발이 상용 목적이 좀 강했고 2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인승 차량, 3세대 같은 경우에 패밀리카로서 좀 진화를 했다면 4세대 모델에서는 조금 더 고급감을 높인, 그리고 거주 공간에 준하는 이러한 편안한 이 이동 공간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좀 개발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차량의 크기는 이전 모델보다 전장, 전폭, 휠베이스 모두 다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고는 살짝 낮아졌죠. 사실 이 루프렉 때문에 전고가 조금 더 높게 측정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루프까지의 높이는 기존의 3세대 모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차량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커졌다고 봐야겠죠. 이러한 것들이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만드는 데 좀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기아차에서 보여줘 왔던 이 SUV 모델들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디자인 특징들이 많이 녹아나 있습니다. 특히 헤드램프와 일체형으로 된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면부 인상이 좀 강인하게 만드는 이러한 요소로서 자리 잡았고요. 이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기존보다 이제 사각지대를 좀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A필러 하단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었죠. 그것이 이제 플래그 타입으로 이제 도어 상단에 이제 붙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측면부에 좀 시야각을 좀 더 넓힌 효과도 있었고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전방 시야가 좋아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살짝 이렇게 당기면 자동으로 열리는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스위치를 눌러서, 이 스마트 키의 스위치를 눌러서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타이어는 18인치가 기본 적용되고요. 그리고 19인치 타이어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라이드 도어 아래쪽으로 이 크롬 몰딩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좀 차량이 좀 낮아 보이게 하는 그러한 디자인 요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루프렉도 적용이 돼 있어서 뭐 캠핑 가실 때, 짐을 실을 때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3열 공간입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보다 이 벨트 라인을 69mm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부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 넓어진 것뿐, 겉으로 보기에 넓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안쪽에서 3열에서 느껴지는 이 개방감도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좀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카니발,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의 편안함, 그리고 3열 시트의 활용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변화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 형태로 조금 더 안정적인 뒷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따로 이제 배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리어 범퍼 아래쪽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형태로 이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박시한 형태의 전형적인 미니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기존 모델보다 이 차량 앞쪽에 글라스의 각도를 조금 더 눕히고 차량의 수평적인 요소들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전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경쾌한 모습, 그러면서도 실내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확보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아 카니발의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대시보드 자체가 조금 높이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좀 탁월하다는 느낌을 앉자마자 시트에서 느끼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이 외부에서 설명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플래그 타입의 이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A 필러 쪽에 이제 사이드 미러가 위치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사이드 미러 쪽으로 이 측면부의 이 사각지대를 좀 최소화한 부분도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실내를 가장 주도하는 분위기는 이 12.3인치의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이제 연결된 커넥티드 형태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짝 이제 운전자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모습도 좀 운전자 중심으로 좀 실내 구성이 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 시승을 켰을 때 이제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기능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빌트인 캠, 그러니까 차량 앞쪽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영상을 뭐 SNS로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는 빌트인 캠 메뉴도 들어가 있고, 또 후석 취침 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이제 2열 쪽에 볼륨을 조금 더 낮춰줘서 좀 취침해서 이동하는
자면서 이동하는 분들에게 좀 방해가 안 되도록 하는 취침 모드, 후석 취침 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설정 부분에서 이제 시트 메뉴로 가게 되면요,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7인승 모델에만 가능한 기능이고요. 지금 설정 메뉴에서 2열 시트 등받이 좌측이나 우측 두 개의 독립된 시트 모두 좌측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1열 쪽에서도 컨트롤 가능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석 공조장치의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1열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주요한 기능들은 기존의 뭐 세단 모델이라든지 SUV 모델에서 봤던 인포테인먼트 기능들과 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지원을 하고 기아페이도 또 지원을 합니다. 기아페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서 이제 뭐 주유소라든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이제 자동 차 안에서 이제 결제를 하는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조장치 기능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모든 버튼들이 이제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 버튼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토글 타입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USB 포트 같은 경우는 충전을 위한 포트가 2개,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포트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이제 다이얼 방식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버튼 방식을 좀 많이 적용하고 있고, 뭐 소렌토나 카니발 같은 차량 같은 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얼 형태를 적용을 하고 있죠. 다이얼 형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조작하기에는 조금 더 나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컵홀더, 큼지막한 컵홀더가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네요. 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설명드리겠지만 2열 시트에도 7인승 모델 같은 경우 릴렉스 시트를 선택하는 경우에 이 통풍 열선 기능도 2열에도 적용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스티어링 열선 기능이라든지 후방 카메라 같은 기능들도 이쪽에 버튼을 통해서 위치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다양한 각도의 후방이라든지 360도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뷰 모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겠죠. 차량의 크기가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가 상당히 좀 큼직하죠. 일단 한번 열어보면은 뭐 특별히 이 깊이가 깊진 않습니다.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좌우 폭이 넓은 이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도 있긴 하지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밝기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통해서 뭐 차량에 가까이 갔을 때 헤드램프가 켜지면서 좀 밝혀주는 기능이라든지 하이빔 보조 기능들도 이곳 라이트 부분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1열 공간의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 뭐 암레스트 아래쪽도 있고, 이 맞은편에 뭐 스마트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좀 마련되어 있지만, 좀 기존의 과거의 미니밴에서 봤던,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미니밴들과 좀 비교했을 때 이 전체적인 수납 공간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좀 받게 됩니다. 보통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미니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센터 콘솔 쪽이 좀 비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조수석에서 2열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또 수납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적용된 것도 있었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좀 최소화하고 조금 더 이제 중대형 세단에서 볼 수 있는 이 승용 감각의 실내 1열 공간, 이런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미니밴보다는 좀 패밀리카, 조금 더 고급스러운 패밀리카, 흡사 앉았을 때 이제 세단 모델을 타고 있는 듯한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분위기가 좀 주도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2열에 지금 릴렉스 시트에 좀 앉아 있는데요. 지금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 이 릴렉스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앞뒤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앞뒤 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딩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작동을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거칠게 이렇게 쇠가 이렇게 맞닿는 듯한 이러한 느낌이 드는 슬라이딩 기능도 적용되는 차량들을 과거에 보기도 했었는데, 이 카니발의 슬라이딩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가동 범위도 상당히 좀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이전에 2019년형 카니발에서도 좀 보셨던 기능이긴 하지만 좌우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뒷열, 3열로 진입하는 경우에 슬라이딩을 최대로 이제 문 쪽으로 붙여서 이 가운데 쪽으로 인원들이 탑승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시트뿐만 아니라 이런 왼쪽에 있는 시트도 좌우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면은 이 왼쪽 아래쪽에 이제 원터치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무중력 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완전히 플랫하게, 거의 플랫하게 좀 펴지는 거죠. 한번 버튼을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홀드하는 경우에 등받이가 젖혀지고 이 그러니까 허벅지를 받치는 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오면서 몸이 이렇게 좀 살짝 떠 있는 듯한 그러한 시트 포지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동 범위가 좀 커서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종아리 부분을 받쳐주는 기능도 이 레버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키가 170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트 포지션에서는 이 발이 살짝 지금 조수석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지금 당겨 놓은 상태인데도 조금 발이 좀 닿네요. 그래서 뭐 신발을 벗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누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뭐 키가 뭐 180 이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조금 발끝이 시트에 닿아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눕혀져 있는 상태인데, 버튼 한 번만으로 이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다시 또 원상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접혀지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뒤쪽에 보면 이 3열 쪽에 컵홀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측면으로 가장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는 이 뒤로 완전히 젖혀지지 않고요. 안쪽으로 가장 수납된 상태에서만 시트가 최대한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시트도 물론 편안하긴 하지만 이 실내 구성도 편의성을 높인 실내 옵션들이 많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면은 220V 콘센트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뭐 노트북을 사용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12V 시가잭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컵홀더 2개가, 아주 큼지막한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쪽 같은 경우에 이 고무판이 더해진 이 위쪽 상판 때문에 뭐 테이블 같은 걸로 쓰기에도 좀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판을 열어보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냉각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어의 좌우 쪽으로는 원터치로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요, 여기 지금 마이크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음성인식 기능입니다. 이 2열 쪽에서 뭐 공유장치 같은 것을 킬 때는 이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되는 건데요. 공유장치 켜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후석 공유장치를 켜는 기능이고, 실내 온도 낮춰줘. 네,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까지 지원을 합니다. 뭐 다양한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음성 명령을 통해서 2열에서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지금 이 차량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공유장치 조작 버튼들, 공조장치 조작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이쪽을 통해서도 뭐 2열 시트, 3열 시트의 온도, 그다음 풍량 같은 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썬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이 수동으로 커버를 열고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완전히 열리는 이 썬루프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2열에서의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렉스 시트를 선택하는 경우에 이쪽 도어 쪽에 보면은 이제 통풍 기능과 열선 기능, 2열 시트의 통풍 열선 기능도 활성화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어서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3열 시트입니다. 3열 시트 같은 경우에 지금 7인승 모델이라 보니까 위쪽에는 벤치 타입의 시트가 3열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도 뭐 어린아이들이 앉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열 시트를 아까 제가 제 무릎 공간을 조금 여유를 두고 맞춰 놓은 상태인데도 지금 앞쪽 무릎 공간에 한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 시트 착자감이 상당히 뭐 3열인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2열에 릴렉스 시트가 워낙 좋긴 하지만 3열도 약간 푹신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뭐 3열의 시트의 승차감도 뭐 3열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열 시트 뒤쪽에 이제 USB 포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충전 그곳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3열에도 이제 좌우측에 USB 포트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좌우 모두 이제 컵홀더와 뭐 작은 수납 공간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3열 뒤쪽에도 이제 쿼터 글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가림막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햇볕 가리는데도 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외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뒤쪽에 이 쿼터 글라스 쪽, 그러니까 차량의 벨트 라인 쪽이 69mm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열에서 개방감을 조금 더 기존 모델보다는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좀 3열의 쓰임새, 사실 기존의 뭐 미니밴이나 뭐 SUV 모델들, 3열 모델들이 있긴 했지만 3열 쓰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카인 만큼 그만큼 이 3열 공간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3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3열의 쓰임새가 가장 좀 좋은 모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동식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7인승 모델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이 시트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시트를 다 편 상태에서는 이 아래쪽도 상당히 좀 넓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를 접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일단은 이 레버를 당겨서요, 시트를 이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게 됩니다. 독특한 형태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당겨서 수납을 아래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 안쪽에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앞쪽으로 좀 당겨져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평평한 공간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트를 모두 접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와 봤는데요. 뭐 차박을 이쪽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열 시트가 이제 슬라이딩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길게 눕기에는 조금 공간이 부족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곳에 좀 쿠션 같은 것을 좀 깔게 되면은 그래도 좀 앉아서 있을 공간으로서는 좀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키가 170인데 누워보게 되면은 대각선으로는 정말 딱 맞네요. 이 정도의 이 2열 적재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열 시트를 한번 좀 펴볼까요? 펴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풀 버튼을 누르고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면은 철컹 하면서 이제 3열 시트가 고정이 됩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네요. 뭐 리프트가 장착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여자분들도 좀 힘이 좀 부족한 분들도 이렇게 올리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나 반대편 역시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한 손으로도 가볍게 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끈을 당겨서 시트를 완전히 펴주게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펴주게 되는 거고요. 이 끈을 당겨서 3열의 각도도 조금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긴 상태에서 조금 각도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나 미니밴답게 이 3열 공간이 중요한 차량이죠. 그런데 이 3열 공간 하면 많은 좀 불편했던 차량들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활용도가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짐을 싣고 이제 차량 문에 접근해서 문을 열고 짐을 실은 후에 이제 운전자가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 도어가 닫히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삑삑하고 경고음이 나오죠. 이 경고음이 삑삑하고 나오다가 이렇게 저런 식으로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뭐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짐을 손에 막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양손에 들고 있다가 좀 이동하는 경우에 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좀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 키를 통해서 한 번에 버튼만 눌러서 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먼 거리에서 문을 열어줄 때는 좀 편리하게 사용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 키에 있는 버튼을 좀 길게 눌러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또 열리게 됩니다. 뭐 이쪽 제가 지금 연 도어뿐만 아니라 반대쪽 편의 문도 이런 식으로 버튼을 꾹 눌러주게 되면 완전히 열리게 되고요. 이 트렁크 게이트 역시 이 스마트 키 버튼만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카니발의 주행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 두 가지가 출시가 됐죠. 3.5 스마트 스트림, 3.5 터보 가솔린과 그다음에 2.2 디젤 이렇게 두 가지의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뭐 출력에서는 당연히 이 가솔린 모델의 출력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이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마력의 최대 토크 45의 토크를 발휘하고요. 토크 면에서는 디젤 엔진이 뭐 당연히 가솔린 모델보다는 조금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출력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 장점은 뚜렷하죠. 뭐 최대 토크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 그리고 가솔린 모델이 출력 부분에서 높은 점, 이런 점들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 혹시나 이 디젤 모델의 뭐 엔진 음이 진동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디젤 모델 2.2 디젤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디젤 엔진 지금 한 60km에서 70km 정도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진동, 디젤 엔진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진동이나 떨림, 이런 것은 뭐 전혀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가속 페달에서 좀 힘을 실어서 가속을 해보면 조금 엔진의 회전 음이, 이 엔진 음이 조금 거칠게 실내로 밀려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이제 디젤 엔진이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점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뭐 너무 이렇게 막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극가속을 하고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디젤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연비 측면에서도 확연히 이제 가솔린 모델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디젤 모델은 상당히 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마 선택을 해도 뭐 이 정도의 이러한 그 엔진 소음이나 떨림 이런 것을 전해주는 디젤 엔진이라면 그 연비 측면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에 저라도 디젤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티어링 휠 자체는 이제 MDPS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인데 이제 CMDPS와 RMDPS 두 가지가 있죠. 이제 RMDPS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저쪽 운전자가 멀리 구동축 쪽에 전기 모터가 붙어 있는 거고, CMDPS는 이제 이 스티어링 휠 바로 뒤쪽에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CMDPS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CMDP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향할 때 힘을 조금 덜 들여도 좀 가볍게 조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 RMDP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리한 스티어링 휠 조작 감각, 이런 것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 이 CMDPS나 RMDPS나 뭐 운전에 되게 예민한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차이입니다. 저도 뭐 두 개의 그 전자식 스티어링 휠을 모두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아쉽다라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 13이 넘죠. 굉장히 좀 좋은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모델이 탑재가 되면서 연비 측면에서도 좀 개선을 이룬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의 승차감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3세대 모델과 그렇게 뭐 극적인 승차감의 차이를 보인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승차감에서 조금 차이를 만드는 부분이라면 이제 시트가 많이 좀 변경이 됐죠. 조금 더 컴포트 시트로 2열도 바뀌고, 이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편안한 착자감의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폭의 개선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구매를 고려하실 때 카니발을 살까 팰리세이드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승차감 측면에 있어서는 뭐 팰리세이드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워낙 좀 크기도 하고 전장도 길죠. 거기다가 이제 시트 때문에 차량의 무게도 조금 많이 나갑니다. 그 무게가 사실 뭐 차량의 하부에 이렇게 깔린다면 괜찮겠지만 이 차량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좌우 롤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중대형 SUV들보다는 승차감 면에서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소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시트 덕분에 조금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앞쪽은 이제 맥퍼슨 스트럿, 뒤쪽은 이제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멀티링크가 적용되면서 뭐 2열이나 3열에서 느껴지는 이 승차감도 괜찮은 부분이 있죠. 이제 요철 같은 걸 지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운전석은 조금 괜찮습니다. 이 서스펜션 자체가 첫 번째 충격을 좀 전해주지만 2차적으로 전해지는 이 충격, 진동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잡아주기 때문에요. 하지만 차량의 길이가 있다 보니까 2열에서 3열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다소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한번 잠깐 2열, 3열 쪽에 앉아보기도 했었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2열에서 3열에서 느껴지는 이 진동 부분이 이 3세대 모델보다는 확실히 좀 감소한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이게 지금 7인승 모델 같은 경우 시트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카니발은 쓰임새가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사실 SUV 모델들과 좀 많이 비교를 하긴 하는데요. 쓰임새 측면에서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SUV는 아무래도 조금 험로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차량이라서 조금 쓰임새가 다르긴 한데, 또 이 기아 카니발을 홍보하고 있는 뭐 자료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나름 또 차박까지도 고려한 오프로드, 그러니까 야외에서의 캠핑 활동도 조금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차량으로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세대 모델에서 이 패밀리카로서의 이 카니발을 조금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좀 더 그 활용 범위를 넓힌 다목적 유틸리티카로서 의 역할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그만큼 외관 디자인도 깔끔한 인상이고요. 실내 뭐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도 7, 9, 11인승까지 다양한 시트 구성 갖춰져 있고, 7인승 같은 경우에 특히 저는 사실 9인승 모델이 아무래도 뭐 차량 가격 때문이기도 하겠죠. 아무래도 좀 9인승 모델과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 가격 차가 있기 때문에 9인승 모델 선택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뭐 가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7인승 모델 선택이 아마 최선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릴렉스 시트를 아마 경험해 보신다면 그 가치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3세대 모델보다 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죠. 그런 점들이 이제 편의 장치라든지 사용하기 편리한 이런 시트 베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할 때 충분히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가격 인상폭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3천만 원 초반부터 이제 엔트리 모델이 시작하고 뭐 4천만 원 중반까지도 가격 상승이 되죠.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이 정도 시트 배열을 가지고 있는 차가 뭐 3천만 원 초반부터 4천만 원 중반까지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 구성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또 카니발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4세대 모델까지 꾸준하게 인기를 얻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행성 자체가 적인 변화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쟁 모델이라든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무난한 수준의 이 승차감,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도 소음도 잘 억제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2열과 3열 시트를 좀 다양하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이 새로운 4세대 카니발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좀 언덕길에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앞바퀴가 이렇게 휠스핀이 일어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출력이 높은 차량이고 차량의 무게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주차장에서 조금 언덕길에서 다시 한번 좀 급가속을 해보면 이렇게 바퀴가 슬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언덕길에서 조금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전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